자, 29번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죠. 자, 정답은 라번입니다. 계기용 변압기의 2차 표준은 110에 220이다. 자, 이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PT와 CT라는 걸 알아야 돼요. Current Transformer, Potential Transformer, Current Transformer.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류기라고 합니다. 보통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1차가 전압이 너무 높으면 그게 뭐 전압이라든지 전류를 잴 때 전압이 너무 높거나 전류가 너무 크면 절연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잴 수 없고 PT든 CT든 변압기를 설치하죠. 그래서 1차 에너지를 권수위에다 2차로 낮춰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전압계를 붙이든 전류계를 붙이든 혹은 릴레이를 붙이든 이런 역할을 하죠. 자, 이때 PT는 변압비라는 게 있습니다. V1 대 V2. 그런데 여기 V2는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 V2는 무조건 110V라고 하는 거. 무조건. 두 번째로 CT는 똑같은 형태입니다. 근데 얘는 변류비라고 그러거든요. 변류비. 얘는 변압비. 이게 1차 전류에 2차 전류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2차 전류가 5A로 정해져 있더라. 그것을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출제. 그래서 라번이 잘못된 문제가 30번으로 갑니다.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답은 라입니다. 직류 여자기가 필요합니다. 동기 전동기는. 그래서 동기 전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기 전동기. 자, 동기 전동기는 교류기입니다. 교류기. 자, 삼상의 고정자에다가 우리는 RST 삼상을 주죠. RST 삼상을 줍니다. 그러면 각 상에 120도의 위상차에 의거해서 회전자계라는 게 생깁니다. 얘 속도가 동기 속도입니다. 회전자계 속도. 그래서 이러한 회전하는 자계가 생기듯 거기에 우리는 내부에 회전자를 넣죠. 그죠? 이 회전자는 여기에 코일을 감아서 별도의 직류를 줍니다. 자, 아시다시피 기본 수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거하죠. 뭐? 왼손 법칙은 자계 내 통전 도체에 힘이 생기거든. 힘이 생기는 거. 그래서 F는 ILB의 사인 세타 뉴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외부 자계 B는 RST, 그죠? 통전 도체, 전류, 그죠? 그 별도의 DC로 줍니다. 근데 라에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자, 동기 전동기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동기 속도로 돈다. 회전 자계와 같은 속도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속도일 때 효율이 높아갑니다. 이탈을 보통 효율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효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얘는 무엇으로 쓰느냐? 동기 조상기로 쓰죠. 그렇게 해서 역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통에. 그리고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자, 동기 전동기는 동기 속도로 도는데 여기 기계 부하 붙여서 그 기계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동기 속도에서 동기를 벗어난 비동기 되었다가 다시 알아서 동기로 갑니다. 이때 동기에서 비동기 갔다가 다시 동기로 갔다 이때 과도 진동이 생기죠. 이것을 난조라고 그럽니다. 난조.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난조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게, 그죠? 이 난조를 없애는 게 시험이 잘 놉니다.
제동권선이라고 하는 거. 제동권선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31번으로 넘어갑니다. 직류 발전기의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한다. 자, 직류 발전기든 뭐 변압기든 우리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철심을 설치해서 걔를 자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철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죠.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료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규소 강판을 씁니다. 그러면 자화가 쉽게 되어져서 손실이 줄어들거든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성층한다. 그 말은 얇은 철판을 붙여서 큰 덩치의 이런 철심을 만든다 이거죠. 그죠? 두 분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31번 문제 다시 보면 직류 발전기의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하여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답이 나아버리네요. 나아버를 보면 맴돌이 전류손과 얘가 와류손입니다.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시키더라. 그죠? 넘어갑니다. 32번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32번은 권수비 2차 전압 100V, 2차 전류 5A, 2차 임피던스 25ohm인 변압기의 1차 환산 전압 및 1차 환산 임피던스는, 자, 뭐 좀 복잡한 문제겠네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변압기 회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압기 회로는 유도 전동기 회로와 똑같습니다. 유도기 회로와 똑같습니다. 자, 변압기는 이러한 회로로 되어 있다. 자, 이때 1차의 전압 V1을 걸면 I1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1차에는 1차 저항과 1차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죠. 저항을 그려야 되니까 1차의 저항, 그러니까 R1, X1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철심에 의한 철선이 있고, 여기 저항 IW, 그 다음에 이 코일에 따른 자화 전류 IU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전류 I0 이렇게 되어 있죠. 1차에 코일이 있고, 그죠? 여기서 유기전력 E1 발생할 거고, 2차에 유기전력 E2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I2가 갈 것이고, 2차 저항 R2, 2차에 리액턴스 X2 있어서 2차 단자 전압 V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때 전압비인 것과 같은 권수비가 있죠. N1 대 N2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권수비 A는 말 그대로 권수비 1차 권선수에 대한 2차 권선수. 권선수는 전압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V1 대 V2 해도 되고, 유기전력과도 같습니다. E1 대 E2 해도 되고, 전류는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I2에 I1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1차 측의 그 1차 측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하면 R1 더하기 J X1 이렇게 되시겠네. 2차 측의 임피던스는
R2 플러스 J X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와 같이 우리는 권수비가 있기 때문에 1차를 2차로 혹은 2차를 1차로 환산해서 이 회로를 등가 회로로 만듭니다. 등가 회로로 만들려면 권수비에 따라 얘 값을 변환해서 합성해야 되고 권수비에 따라서 1차를 변환해서 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변환되는 거 알아야 될 거. 세 번째로 2차를 1차로 환산했다. 뭐에 따라? 권수비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를 R21이라고 합시다. 2차를 1차로 환산했다. 이랬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는 A 제곱의 R2. 자, R2 2차를 1차로 환산했을 때 2차를 1차로 그러면 권수비의 제곱을 곱합니다. 자, 권수비 N이라고도 하고 A라고 하고 권수비란 말도 하고 전압비라는 말도 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혹은 임피던스 통째로 하면 Z21은 A 제곱의 Z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1차를 2차로 환산하자. 그럼 저항으로 하면 R12가 되겠죠. 이때는 권수의 제곱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어디다가? R1에다가. 같이 Z, 임피던스 1, 2라고 하면 A 제곱분의 1에 Z1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는 이런 물음이네요. 지금 문제가 32번. 30번 문제는 이런 말입니다. 자, 변압기 회로도 자, 뭐 기본적인 저항이나 이런 것들 생략해 봤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2차의 전류가 5A가 통전된다. 그리고 2차 측의 임피던스는 Z2는 25μ. 이때 2차의 전압은 V2가 단자 전압이 100V다. 이때 물어보는 것은 Z21 2차를 1차로 환산한 이분하고 이쪽의 단자 전압 V1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V1을 구하려고 하면 권수비 N 또는 A는 V1 대 V2가 될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지금 권수비는 2라고 주었죠. N은 2라고 주었다. 그래서 2가 될 거고 V2를 주었네요. V2는 뭐 100V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V1은 200V가 되시겠네. 간략하게.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2차를 1차로 환산한 Z21을 계산해라. 그러면 권수비 제곱에 2차 하면 된다고 그랬죠. 2차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5. 권수비는 2라고 그랬죠. 2. 그러면 2의 제곱에 20이니까 85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시겠네. 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회로도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표현해 드릴 겁니다. 33번 봅시다. 삼산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잘 나옵니다. 나가 될 겁니다. 3선 중 2선의 접속을 바꾸면 되더라.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전동기를 반대로 회전시켜서 정지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회전시켜서 정지시켰다 반대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전동기 회전을 바꾸다. 이게 대한 요약본 한번 해보세요. 전동기 회전 방향 변환. 자, 첫 번째로 직류 전동기. 직류기는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죠. 둘 중에 한 분만 극성을 바꿔야 됩니다. 둘 다 바꾸면 극성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계자 또는 전기자
중에 하나만 변화시키면 된다. 무엇을?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놈만 바뀌면 회전은 반대로 간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삼상의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모터라서 IM이라고 되었습니다. 동기 전동기 싱크로너스 모터라고 합니다. 동기 전동기 SM에 적습니다. 자, 이때는 삼상이죠. 삼상 R, S, T 중에 어느 것이든 이상, 뭐 RS 바꾸든 RT 바꾸든 ST 바꾸든 이상의 접속을 반대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돌더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34번 넘어갑니다. 자,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잔류자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잔류자기. 자, 우리 기본서에서 히스테리시스 곡선 했었죠. 그죠? 자, 어떤 자성체에 자계를 주는 것은 H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분 자화되죠. 뭐만큼? 투자율만큼 될 겁니다. 뮤 헬리 퍼 메타만큼. 그러면 이분도 자성을 띄죠. 뭐 한쪽은 S극, 한쪽은 N극 해서 이분도 N에서 S 방향으로 자계 B 웨버 퍼 메타 제곱에 자기력을 토해낼 겁니다. B 웨버 퍼 메타 제곱에 자기를 토해낼 것이다. 자, 이때 인가하는 자계가 교류에 따른 전류라면 그 자계가 변하죠. 그래서 히스테리 커브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서에서 인가하는 자계는 H 암페어 턴 퍼 메타, 그 다음에 방출하는 에너지 B 웨버 퍼 메타 제곱이 처음에는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자화가 완전하게 돼서 포화가 됐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이 선을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남는 자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BR 잔류자기라고 그러죠. 자, 초등학교 때 그 데못을, 그죠? 코일 감아서 스위치를 이렇게 하면 자석되죠. 그래서 외부의 스위치를 완전히 오프해도 잔류자기 때문에 주는 H가 여기가 제로입니다. H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B는 자계를 나타낸다. H 주지도 않았는데 B는 나오죠. 그게 남는 자기더라. 그죠? 그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을 할 때는 반드시 잔류자계, 하여튼 어떻게든 자계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고 하면, 자, 우리가 발전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발전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계 내 운동 도체에 전압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E는 LVB의 사인 세타 볼트라고 했죠. 자, 어떠한 자계 N, S가 있어요. 여기서 B가 온다. 웨버 퍼 메타 제곱이 왔을 때 운동하는 도체가 있더라. 이 도체의 운동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고 그때의 속도는 V 메타 퍼 세크고 그때 사이 운동하는 방향과 자계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이 도체의 길이를 L 메타라고 하면 이 부분에 전압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전압이 형성되려고 하면 B가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돼. B가. 그런데 우리 앞서서도 그 기본서에서 발전기 했지만 분권기, 직권기, 복권기 이런 것들은 회로가 이렇게 되죠. 자, 먼저 가의 분권기, 그러니까 분권 전동기, 뭐 분권 발전 이런 겁니다. 분권기는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다. 여기에 전기자가 있죠. 계좌는 여기에 있습니다. 발전기는 자기가 발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 IA를 만들어서 IF를 줍니다. IA가 만들어져야 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하전류 I 갈 거고. 그래서 먼저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개 내에 얘가 파이가 오지 않으면 여기서는 B, 얘가 오지를 않으면 IA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발전이 되려면 여기에 남는 자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파이 혹은 B가 먼저 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로상. 직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기. 자, 여기 전기자, 여기는 계좌 이렇게 되죠. 전류가 IA, 여기 IF. IA가 만들어져야 IF가 생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이 B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잔류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죠. 복권은 직권과 분권을 같이 가지는 거니까. 그런데 라의 타여자는 없어도 된다. 타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 이렇게 있으면 계좌를 별도로 주죠. 별도의 전을 줍니다. 얘 발전 IA가 계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화로 갑니다. 얘 IF는 별도의 직류를 주죠. 그래서 얘 전원 넣고 하면 된다, 이거 진짜.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타여자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라번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계속 좀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에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정답이 다의 트라이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정리해야 될 게, 자, 문제 35번이네요. 정리해야 될 게, 주요, 전력, 전자, 소자.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집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SCR이 있죠. 사이리스터라고도 합니다. 사이리스터. 자, 이번은 기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에노드, 그죠? 게이트, 캐소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이 게이트에 신호가 있어야만 단방향, 이 방향으로만 온 되는 거죠. 얘는 단방향입니다. 양쪽으로 통전 못 시키더라. 단방향이더라. 얘가 중요한 게 얘는 오프 지연이 있습니다. 오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지연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게이트 신호에 예를 들어서 5A일 때 온 됐다. 그럼 내가 끊고 싶으면 얘가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프 시간 지연이 있어서 이게 좋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GTO가 있습니다. GTO는 사이리스터의 게이트에 단자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단자, 하나는 마이너스처럼 되게끔. 그래서 얘도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인데 얘는 SCR의 오프, 시간, 지연을 계산한 것이더라. 여기에 전류 줘서 ON을 시켰는데 즉시 오프아웃이다. 그러면 극성 반대인 전류를 넣으면 바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오프가 빠릅니다. 그래서 SCR의 단점을 계산한 것이더라. 그죠? 게이트에 반대 극성을 인가하면 즉시 오프가 되더라는 거. 그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트라이악.
얘도 SCR에서 변형되기 때문에 얘도 단방향입니다. 이렇게밖에 못 가더라. 단방향이더라. 세 번째로는 다이약을 합시다. 세 번째로는 다이약. 자, 다이약은 다이오드 두 개를 역병렬시킨 겁니다. 다이오드 두 개를 이렇게 역으로 병렬한 겁니다. 그러니 얘는 다이오드는 원래 이분은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죠. 그래서 얘는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소자가 됩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말씀드린 대로 다이오드 두 개를 역병렬 접속해서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로 트라이약. 자, 트라이약은 다이오드 또는 SCR 두 개에다가 게이트를 붙인 겁니다. 다이오드 또는 트라이약 두 개를 해서 여기다 게이트를 맺고, 얘도 당연히 양방향이겠죠. 양방향이다. 근데 요 또 중요한 특징이, 얘는 트라이약은 반드시 AC만 제어한다는 것. 얘가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트라이약은 AC만 한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소자는 다 트라이약입니다. 모스펫도 단방향입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생략할 겁니다. 그죠? 여기 네 가지 중에 양방향과 단방향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36번. 36번은 좀 외우는 게 낫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삼상 제어 정류 회로에서 점호각의 최대값은 몇 도인가?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중에 뒤에 또 문제에서 또 말씀드리고 기본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류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변압기죠. 변압기는 교류값이 됩니다. 이 교류값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리스트 정류 소자를 넣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시그널 신호를 줄 때만 얘는 이 방향으로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일단 여기로 오는 전류는 이렇게 교류지요. 근데 내가 정류하고 싶다. 밑에 것은 버리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위에만 온 시키면 되겠네. 그리고 이 위에만 온 시켜도 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을 언제 주었다. 언제 줄 때마다 얘는 통전될 때니까. 안 주면 오프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제어하는 것을 각으로 표현한 것을 점호각이라고 부릅니다. 점호각. 혹은 제어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문제를 보면 삼상 제어 정류 회로에서 점호각의 최대값은 그냥 외웁니다. 답이 나라고. 삼상에서 150도가 점호각 최대값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낫습니다. 달리 하면 힘들어지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해를 하시면 훨씬 상위 자격 도전하기도 좋고 좋지만, 문제 37번 봅니다. 주파수 60Hz의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고쳐주시고, 3% 회전수 1164rpm을 회전하고 있는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자, 여기서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삼상의 유도 전동기 말하는 겁니다. 자, 동기 전동기와 같이 얘 삼상에 이렇게 고정자가 있죠. 고정자. 이분 RST는 위상차 몇 도? 각각이 120도 위상차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러한 자동적으로 회전 자개라는 게 생기더라. 회전 자개. 그 회전 자개를 동기 속도라고 그럽니다. NS.
LS. 자, 그리고 아까 동기 전동기는 여기에 별도의 DC를 주어서 프레밍의 왼손 자개 내에 통전 도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유도 전동기는 별도의 것이 없이 이 자개에 따라서 유도된 전압으로 전류를 만들어서 자개 내에 통전 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기 전동기는 동기 속도로 돌더라. 왜? 동기 속도로 돌게끔 DC 전류를 별도로 주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얘에 의해서 유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기 속도만큼 못 따라갑니다. 회전자 속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점을 기준해서 회전자계 동기 속도 NS가 여기까지 갔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여기까지 갔다. 근데 실제의 회전자는 여기까지 갔다. 회전자 속도 실제 거 N이죠. 이 차이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공식 유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린 회전, 자계, 속도 또는 얘를 동기, 속도라고 부르고 A는 회전자 속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차이는 슬립, S를 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자, 기본적으로 동기 속도 NS는 P에 120F RPM이다. 이때 P는 극수입니다. 이때 F는 주파수. 헤르츠겠죠? 주파수.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슬립이라고 하는 거. 자, 슬립 S는 동기 속도에 대한 상대 속도를 얘기합니다. S는. 그래서 NS 빼기 N. 동기 속도에 대한 상대 속도. 얘를 동기 속도. 그리고 동기 속도에서 실제 회전자 속도를 뺀 이분을 상대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넘깁니다. SNS는 NS 빼기 N. 지금 저는 회전수 알고 싶습니다. N을 넘겨서 다시 넘긴다. N은 SNS 빼기 NS. 자, 그러면 NS로 묶읍시다. NS는 S-1 되겠네. 자, 동기속도 NS는 P에 120F에 1-S RPM 되신다. 이 과정과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걸 풀어보면 주파수는 60. 그리고 슬립S는 3%라고 그랬죠. 얘를 수식에 넣을 때는 30%는 0.3, 3%는 0.03입니다. 0.03. 그래서 0.0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회전수 N입니다. N이 1164 RPM. 일대 유도 전동기의 극수 P는 몇 극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금방처럼 N은 이 식이죠. 그죠? N은 P에 120F에 1-S에서 극수를 구해라. P 넘기고 N 넘기면 N에 120F에 1-S. F는 뭐 60Hz. 회전자 속도는 1164 RPM. 슬립은 0.03 하면 극수가 6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벌이 되겠네. 그렇죠? 이론을 잘 알아야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넘어갑니다.
스위칭 주기 10 마이크로세크. 스위칭 주기. 온 시간은 5 마이크로세크일 때 강압형 초퍼의 출력 전압 E2와 입력 전압 E1의 관계는, 자, 이것도 전력 변환 소자 써서 제어하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최근 들어서는 이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솔직히 이걸 내용을 알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성이 있더라. 자, 그래서 얘를 초퍼라고 한다. 초퍼. 자, 초퍼는 이게 더 많으면 이 말이. 초퍼는 어떠한 DC의 전기량을 또 다른 DC로 바꾸는 겁니다. DC1에서 DC2로 바꾸는 겁니다. 얘를 달리 초퍼형 변환기를 인버터라 이제. 초퍼형 인버터라고도 하더라. 자, 그래서 간략하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간략하게 회로도를 그리면 이러한 거. 자, 여기 부하에다가 부하 로드라서 L 쓰죠. 전기를 주는데 얘 뭐 변환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변환기 사이리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다이오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E1을 넣었을 때 여기 뭐 코일 하나 있고 이 전압이 E2가 되시겠더라. 이때 금방 얘기한 대로 스위치 주기를 주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온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외웁시다. E2는 뭐에 대한 뭐냐면 스위치 주기에 대한 온 시간 주기, 온 시간 주기에 대한 E1 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스위치 주기는 10 마이크로세크, 온 시간은 5 마이크로세크. 그죠? 그리고 E1하고 E2는 그 시켜냈으니까 그러면 2분의 1 돼서 0.5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세요. 실제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자, 39번 들어갑니다. 유도 전동기의 2차에 있어 E2가 120, R2가 얼마, 뭐 X2가 얼마, S가 어떻게 돼 있다. 슬립이 얼마 돼 있다. 2차 전류는 얼마인가. 그래서 얘는 삼상 유도 전동기 회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회로도가 앞서서 변압기 회로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삼상의 유도 전동기 회로도 변압기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변압기 할 때도 이렇게 그렸을걸요. 이렇게 딱. 자, 이때 R1, X1 있을 거고, 그죠? 여기에 통전하는 전류 I1, 철선, 그 다음에 자화. 그래서 I0 여자 전류에 IW 철선 전류, IU의 자화 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코일 있죠? 여기도 코일 있고, 그죠? 이때 유도되는 전압 E1 되고 E2 될 겁니다. 그러니 2차 전류 있고 R2 되고 X2 되죠. 얘는 비례추이하기 위해서 외부 저항을 접속하죠. R. 이 외부 저항 R은 R2에 S, 1-S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얘가 고정자입니다. 고정자. 2차 얘가
회전자 부분이 되죠. 회전자 부분이. 그죠? 그래서 변압기처럼 유도되어져서 유도 전압에 의한 전류. 그죠? 그게 자개 내에 통전 도체되어져서 힘 생겨서 돌아가시더라. 자, 이때 E1 값은 4.44 kW 권선 개수라고 합니다. kW는 권선 개수, 권선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F1에 N1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파이에 볼트가 되더라. 자, E2는 2차 측 유기기전증은 4.44에 KW, 여기에 1 붙이고 얘 2 붙이더라. 2에 2차 측의 주파수, 그 다음에 2차 측의 권수에, 그 다음에 파이는 동일하다. 요렇게 되더라.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좀 어렵지만, 자, 유도 전동기는 유도되기 때문에 슬립이라는 손실이 있다고 그랬죠. 동기 속도만큼 회전자는 못 돌아갑니다. 그 차이가 슬립이라 해야 돼. 그 슬립만큼 손실분을 감안해서 각각의 전기량, 2차측 전기량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모터가 돌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 그럴 때 E1이면 E2이더라. 이런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F1일 때 F2라는 값을 가집니다. 정지되어 있을 때. X2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Z2는 R2 플러스 J X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I2 이렇게 가질 겁니다. 정지되어 있을 때. 자, 그런데 회전하기 시작하면 슬립이 생깁니다. 슬립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운전을 했다. 그때 반드시 슬립 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2차측 전기량들이 S만큼 다 변환되더라. 어떻게? E2는 바뀝니다. 바뀐 놈은 E2 다시 합시다. SE2로 바뀝니다. E2는. 그 다음에 F2 바뀐 놈은 F2 다시 SF2로 바뀌게 돼. X2도 X2 다시로 바뀔 때 SX2입니다. SX2. 그 다음에 Z2 다시로 바뀌는 것도 저항은 슬립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R2 그대로 가고 X2에 S분도 있죠. SX2 이렇게 되죠. 그죠? I2도 바뀝니다. 어떠한 I2 다시로 위에 있는 걸로 계산되겠지만 이러한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더라. 그러시겠다. 자, 지금 기출문제 처음이라서 많은 이론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능사에서 꼭 알아야 될 필수 암기사항은 한 5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버릴 건 버리고 반드시 가져갈 거 50가지를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이래나 저래나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말이죠. 1차가 이렇게 있고 고정자, 그 다음에 2차가 이렇게 있더라.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R2는 얼마를 주었냐 하면 0.03오hm 0.03ohm이라고 주었고, 그 다음에 X2는 0.05ohm이더라. 이때 슬립은 5%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50%가 0.5, 5%는 0.05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E2는 127V이더라. 해서 물어본 거는 뭘? 2차측 전류 I2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자, 아까 여기 관계에서 슬립 S로 운전했다. 이때의 2차 전류 바뀐다고 했죠? I2-로 바뀝니다.
전류는 전압 나누기 임피던스죠. 전압 바뀌었습니다. E2-로. 임피던스도 또 바뀌었다. Z2-로. 자, E2-는 어떻게 바뀝니까? SE2로 바뀐다고 그랬죠. Z2-는 R2 더하기 J S의 X2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SE2에 대한 루트 R2의 제곱 더하기 SX2 전체의 제곱을 하면 답이 나오겠네. 끝났습니다. S는 얼마? 0.05 슬립은 E2는 주었죠. 127V. R2도 주었다. 0.03 0.035 S 0.05 주었고 X2는 0.055며 해서 계산기 두드리면 약 211A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나가 되시겠네. 그죠? 자,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외웠다 하는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능사라고 할지라도 너무 암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사, 그죠? 상위 자격증에 도전이 가능하더라. 자, 40번 문제. 자, 트라이악의 기호는 이 문제는 문제 35번 정리서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지요, 트라이악은.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